성조기를 두른 채 체육단체의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막아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이 지금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조금 전의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16일 사건이 발생한 지 24일 만에 이루어지는 첫 소환 조사입니다. 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 반 조금 전에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고요. 많이 아시다시피 지난달 16일에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을 당시에 성조기를 두른 채 홀로 마지막까지 출입문을 막아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올다르크라는 별칭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네, 경찰에 출석한 모습 보여드렸고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우가 내린 충남 공주의 한 조경수 농장에서 10m 높이의 축대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비는 그쳤지만 추가 붕괴 등 다른 피해가 우려돼 농장 주인은 응급 복구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추 기자 연결합니다. 오승훈 기자. 네, 충남 공주 축대 붕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는 축대가 힘없이 무너져 내려 아찔한 절벽이 만들어졌습니다. 10m 높이의 축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토사가 약 50여 미터 정도 밀려난 모습입니다. 절벽 아래에는 이 돌멩이와 벽돌들이 널브러져 있고 화분들도 흙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축대가 무너진 건 어제 새벽 6시쯤입니다. 농장 주인은 비가 많이 내려서 연락을 받고 왔다가 축대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정성스레 가까운 조경수가 한순간에 토사에 파묻히자 황망하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어와 매화 등 200여 그루가 토사와 함께 휩쓸려간 상태입니다. 이곳은 특히 무너진 축대 위에 주유소가 있어서 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비가 더 내리면 축대 안쪽에 있는 기름 탱크까지 휩쓸려가 또 다른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기름 유출 사고로 난다면은 대형 사고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응급 복구가 우선시 돼야 되는데 장마가 끝난 게 아니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복구 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도로나 보행로 등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서느라 사유지에 대한 복구는 시작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농작물 피해나 주택 침수 등 이제 막 피해 조사에 나선 상황이어서 복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 등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지만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공주 축대 붕괴 현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밤사이 북한 쪽에 폭우를 쏟아낸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이번 장맛비는 일단락됐습니다. 네, 그런데 비가 그치자마자 서울과 경기 남부, 호남 등에 폭염주의보가 넓혀졌는데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중 고기압으로 인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에 시간당 83.5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한 비였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긴급 재난문자 21건이 발송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 8일 이후 충청권 누적 강수량은 200mm를 넘었습니다. 비구름대가 서울로 북상하며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큰 힘을 쓰지 못하고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서해상으로 들어온 새로운 비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상보다 강해 주로 북한 지역에 많은 비를 쏟아내고 수도권으로는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장맛비가 사흘 만에 일단락된 겁니다. 비가 내린 중부지방과 달리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졌고 경북 포항과 경주, 제주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중부지방도 비가 그치자마자 바로 더위가 심해집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는 열돔 현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체감온도는 더 높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장마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체전선에 의한 비가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인다고 해서 장마철이 끝난 것은 아니고 다음 주 이후 북쪽 찬 공기와 열대 저압부의 변화에 따라서 기압계는 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륙에는 국지적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정체 전선이 남하해 오는 15일과 16일쯤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YTN 구한석입니다. 네, 국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야 내부에선 당권 경쟁과 징계 정치로 내용이 깊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열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민주당 TF는 어제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의 보안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권, 또 재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는데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대개혁 속에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 나가며 속도감 있게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여당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안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다며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안 법안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고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퇴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잠시 뒤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유대행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네, 각 당 상황도 짚어보죠.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 투표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당대회에서 결선 투표 대신 도입하기로 한 선호 투표제를 두고 당권 주자 사이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석, 친청 의원들이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고심 끝에 도입한 이 제도를 이제 와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들고 있습니다. 사당화의 시작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발견된 제도를 금과 옥조처럼 지키려고 하는 저희가 궁금합니다. 룰은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키고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오늘 저녁 최고위를 다시 소집해 논의를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오늘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당권주자 3명은 모두 권리당원의 30% 정도가 몰린 호남을 찾았고요. 고민정 의원은 1박 2일 동안 경북을 훑습니다. 전북도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마주한 김민석, 정청래 두 주자는 서로 웃으며 악수했지만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지금은 자기 정치를 할 시간이 아니다. 모두가 친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정청래 전 대표는 억울하게 공격받은 적도 있지만 당 대표로서 인내하면서 개혁의 결과물을 내왔다고 자신의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중앙윤리위원이 보강된 걸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국민의힘이 중앙윤리위원 1명을 추가 임명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관련 내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윤리위 회의 당시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는데 이 같은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 건데요. 장 대표의 오늘 발언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00명이 있지만 20명이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20명 없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조경태 의원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윤리위 결정을 존중할 생각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구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해당 행위가 아닌 범죄 행위로 제명된 거라면서 영구 복당 금지가 한 의원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교전 재개를 틈타서 몰래 이란의 핵시설 부근을 공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을 계획하고 있다고 미국에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종전 협상을 회방 놓으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 재개 사흘째, 이란 남부 해안 도시 곳곳에서 폭발음이 보고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인 반다르 아바스는 물론 상업용 원전이 있는 부시에르에서도 잇따라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군은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란과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며 기술적 회담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벌인 거라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실제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필요하다면 이란을 향한 독자적인 공습도 단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ולתקיפה כחול לבן באיראן להסרת איומים גם בפעם השלישית. אם נצטרך לחזור, נחזור ובעוצמה גדולה עוד יותר. 트럼프 대통령의 귀국길 전용기 교체 소동 역시 이스라엘이 배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트럼프 대통령 암살 관련 첩보를 입수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Were you aware of any credible threat by Iran against your Well, I have a threat all the time. I'm number one on their list.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시범구역 가동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양국의 공조를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여전히 종전 협상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평화 정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